예, 매블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요새 전세 사기 대책 만드시느라 정신 없으신 분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영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공인사협회 회장 이종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야, 근데 회장님 요새 처한 현실이 정말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 워낙 흉흉한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특히 전세 사기에 관련한 뉴스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뭐 집을 100채 넘게 등기를 친 분인데 뭐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고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뭐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불행한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좀 일어나는지 좀 근본적인 원인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재작년, 뭐 2년, 3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요즘 터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오르면서 아울러서 이제 그 빌라들, 우리가 말하는 다세대 주택이 같이 덩달아서 올랐습니다. 네. 전세 수요도 또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당시에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도 같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전세 가격으로 들어갔었던 것이 이제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3고로 인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사실은 경기가 많이 안 좋았죠. 안 좋으면서 아울러서 부동산 가격도 다운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다운이 되니까 더군다나 전세 가격도 다운이 됐죠. 3년 전에, 2년 전에 들어갔었던 전세 가격 대비 뭐 7, 80% 이하까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에 2, 3년 전에 들어왔었던 전세 가격 가지고는 지금은 들어올 사람들이 없죠. 예, 이미 뭐 한 20, 30%가 빠진 7, 80% 정도 가격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전세 세입자들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네. 발생한 거고 작년, 재작년까지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맞았어요. 그럼요. 예, 그 종합부동산을 맞으면서 그게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전체 가지고 있는 전 주택에 대해서 전부 다 압류가 붙었어요. 국세 압류가 붙으니까 누가 그 집을 중개해서 들어올 사람도 없고, 그렇죠. 세입자도 들어올 사람이 없죠. 예. 예, 그런 물건들이 이제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뭐 빌라왕이라고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세 명이나 분들이 또 유명을 달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네. 보증금을 돌려받을 사람이 없어져 본 거죠. 예. 많은 세입자들이 좀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다운이 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 종부세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못 내가지고 압류가 붙어서 세입자들이 임대인들이 돈을 못 돌려주는 현상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세가 불명확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도 많이 되니까 어느 정도 시세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 막 지은 신축 빌라에 이 전세 사기가 좀 취약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이제 아파트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그 가격 공시가 뜨죠. 그래서 대충 가격들을 다 아는데 신축 빌라들은 사실은 가격이 불명확합니다. 네. 예, 이제 막 빌라가 지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가격 공시도 없고 또 사례들이 없죠. 그것을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억 5천만 원이면 분양가 2억 5천이면 될 것들을 네. 3억 5천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3억 5천이 정말 정확한 가격인지 정당한 가격인지를 사실은 시장에서는 알기는 쉽지가 그러게요. 않죠. 예, 그래서 컨설팅 업자들이 사실은 그걸 끼어들었습니다. 예. 30호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분양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곳에 컨설팅 업자라는 사람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분양을 자기들이 해준답시고 또는 미분양 세대들에 대해서 껴들어서 거기에다가 장난질을 좀 해가지고 업감정을 한다든가 또는 과도한 전세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빌라왕이라든가 뭐 건축왕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발생된 그런 세입자들의 고통들이 사실은 거기서 주가 거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건들의 대다수가 사실은 그런 신축 빌라들. 그럼 예를 들면 2억 5천이면 충분한 분양가를 3억 5천까지 맞습니다. 불린 후에 예. 어떤 식으로 이게 장난질을 좀 치게 되나요? 한 2억 5천이면 분양가가 될 것을 갖다가 업감정이라고 해가지고 3억 5천 정도 감정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세를 3억 정도 넣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의 갭이 있으니까 그러게요. 그 5천만 원 갭을 가지고 총 계획했었던 뭐 왕중의 왕이라는 분이라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또 그분이 뭐 일부 가져가고 또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일부 가져가고 뭐 그런 형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억에 전세를 놓고 그거를 3억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누구한테 파는 건가요? 3억을 전세로 놓고 나면
그 바지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또 일부 돈을 줘서 명의를 그 사람한테 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수백 채씩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셨었던 거고, 또 현재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일명 바지 사장들이 지금 많이 현재 있어서 사실은 지금 또 앞으로도 나올 그렇게 해서 나올 건들 피해 사례들이 나올 것들이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 사장이란 분이 3억 전세를 낀 걸 뭐 3억에 그냥 매입했다면 돈 없이도 그냥 수백 채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본적인 또 다른 예방책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까? 예, 이번에 전세 사기건을 놓고 봐도 피해를 보는 사기건들 전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들을 보면 80~90%가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들입니다. 예, 만약에 이게 공인 중개사들을 통한 거래가 몇 10% 내외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공인 중개사들을 대부분이 우리 이런 물건들이 공인 중개사들을 통했다고 그러면 80~90%는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었다는 걸러지는 거죠. 걸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들어간다든가 또는 부동산을 구입한다든가 할 때 관심이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 관심 있는 물건지의 인근에 있는 공인 중개사들을 한두 명 정도, 뭐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사실은 그 중개사들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 저희 협회의 이제 자체적인 데이터만 놓고 봐도 부동산 거래 중에 사고 나는 전체 거래의 70~23%가 신규 공인중개사들이에요. 그 사고 연루되신 분들도 보면 개업하지 얼마 안 되신 중개사들이 많고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 지역을 그렇게 떠날 수가 없고 잘못하면 금방 풍문나다 보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소비자들은 그 지역에 물건지에 있는 중개사들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체킹을 해보시면 절대 그런 사고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신 분을 찾아가면은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겠네요. 희박하다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같은 사건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분들은 그 물건이 2억 5천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3억 5천까지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왜? 만약 그 잘못된 계약서 쓰게 되면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본인이 고스란히 다 져야 되거든요. 거래 절벽이다. 너무 거래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상황이 좀 궁금하네요. 작년 하반기죠. 2022년 하반기 거래가 4,041건 아파트를 기준으로 4,041건입니다. 그것은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25% 정도밖에 아예 불과한 거고 2020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래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2021년도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2020년도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또 본다 보면 2020년도 대비 작년 2022년도 하반기는 거래가 10%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결론은 90%가 매물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거래가 없었다는 얘기다 보니까 아파트를 기준으로 서울시를 기준으로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 중개사들은 거래가 많아야 그거 가지고 계약서 작성하고 그 업을 이어가는데 평년 대비 10%밖에 거래가 안 이뤘다는 것은 정말 우리 중개사들한테는 그만큼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물론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활성화 정책을 좀 내놓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 봐야겠지만 현재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조금 그것이 기대해보기는 사실은 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일선에서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본 중개사님만큼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몇 년 뒤 뭐 이렇게 좀 예측을 하자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죠.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정부에서 최근에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좀 내놓고 또 어쨌든 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을 예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 좀 빨리 전파가 되고 확대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만 이제 금리가 계속적으로 아직 좀 떨어질 기미가 아직 안 보여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국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중개사들도 올 한 해는 더더욱 힘든 한 해가 되지 않겠나. 버티는 한 해가 돼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전세 사기건의 80~90%가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체 부동산 전세 사기 말고 전세권 말고 전체 거래로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매매를 기준으로
전체 거래의 40% 내외가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맞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가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그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가 40% 내외가 된다라는 것은 그 40% 넘는 거래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무자격자들, 무등록업자들, 음지 거래들이거든요. 이 음지 거래들로 인해서 시장 교란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미 몇 년 전에 그걸 봤어요. 대구, 광주, 전주 돌아다니면서 일부 몇몇 그 버스 한 대씩 빌려가지고 뭐 가서 매물 싹쓸이하고 몇 개월 후에 몇 천만 원 또는 수억 원씩 올려서 매물을 내놓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었거든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중개사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바로 시장을 교란시키고는 그 일부 세력들이거든요. 부동산 거래는 중개사에게라는 그런 당연한 상식이 성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진료는 의사에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라는 그 당연한 상식이 빨리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전체 거래의 40% 내외 정도를 무등록, 무자격자들에서 거래가 있는 한 이런 그 시장 교란 행위라든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제도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라는 그 당연한 상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제도적 뒷받침이 될 뿐만 아니라 좀 중개사 협회에다가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시장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일어났을 때 강서구면 강서구 지회에서 지도단속이라든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이거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계속하면은 이건 고소고발 조치하겠다라고 최소한의 그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저 협회에 주어져야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은 지금처럼 전세 사기라든가 몇몇 세력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라는 그 당연한 상식과 아울러서 업계에서 자정 노력하면서 업계를 건전하고 튼실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살면서 큰일 당하지 않으려면 중개사님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다음 기회에 협회장님 혹은 다른 또 중개사님 모셔가지고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